증시가 4월 연속으로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엇갈린 기업 실적과 계속된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 눈폭풍에 따른 거래 부진 등이 조정 장세를 연장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7% 하락한 16,414.44로 장을 마친 반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지수는 0.28% 오른 1,843.80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0.67% 뛴 4,225.76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지난해 10월보다 0.1%포인트 높게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0.2%포인트 높아진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고 일본 성장률도 0.4%포인트 높아진 1.7%로 조정됐습니다. 또 유로존은 1%, 중국도 7.5%로 각각 0.1%포인트와 0.3%포인트 성장률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IMF는 선진국 수요 증대와 이에 따른 신흥국들의 수출 반등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양쪽 완화 규모를 또다시 100억 달러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FOMC 회의에서 매월 850억 달러에 달했던 자산 및 규모를 이달부터 750억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지었는데 이달 FOMC 회의에서 양쪽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더 줄이게 되면 연준의 자산 및 규모는 월 650억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는 이달 말 퇴임하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 제조업체인 존슨앤존슨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신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주당 1.23달러로 전년 동기 주당 91센트를 크게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2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도 4분기에 17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덕분에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며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 버라이즌은 실패했던 인텔의 TV 사업을 2억 달러 미만으로 인수키로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체로 올랐지만 오후 들어 주요 지수가 한때 하락 전환까지 하는 등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04% 떨어졌고 독일 닥스 30지수와 프랑스 까크 40지수는 각각 0.15%와 0.02%씩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유럽 투자 관련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에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중 독일 경제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경기 기대 심리가 예상 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인 GW는 254명의 이코노미스트들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 중 경기 신뢰지수가 61.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64는 물론 앞선 지난해 12월 수치였던 62에도 못 미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에 대해 최진아입니다. 사상 최고 랠리를 재개하는 듯 보였던 뉴욕 증시가 결국 4일 연속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개장 초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뒷심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개장 초엔 아시아 증시에도 모멘텀이 됐었던 이슈죠.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소식과 IMF 예상했던 대로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 움직임이 있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듯 보였었는데요. 장 막판 들어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린 모습을 보이자 결국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하며 혼조 양상을 빚어낸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유럽 쪽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는데요. 이런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마저 다음 주에 있을 1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추가 테이퍼링을 한 100억 불 정도 더 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뉴욕과 유럽 증시는 별로 흐름이 좋진 못했었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기관 순매수 중국 모멘텀 때문에 196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오늘 만약에 BOJ 긍정의 통화 결과가 예상만큼 괜찮고 국내 4분기 GDP 성장률마저 예상치를 충족시켜 준다면 1960선 안착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대 한번 해볼까요? 출발 증시와 헤드 1부 시작하죠.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레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각 증권사에서 고생하시는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천음 신정환입니다. 네, 중국의 신용 경색 완화 우려, 그리고 또 기관의 순매수, 코스피가 1960선을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코스피가 힘을 좀 내려면은 20일 이평까지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된다 하셨는데 그런 움직임이 어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조선도 올랐지만 말씀해 주셨던 낙폭과대 추천주,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까지 3인방이 동반에 오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520 다지게 나선 코스닥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두 자릿수대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스마트폰 IT 부품주도 움직이고 코스피에는 낙폭과대 대형주가 올라오면서 1960까지 회복했는데 양시장 향후 특별히 오늘 움직임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목요일 날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맞았는 것 같아요. 맞았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숨고르기에 이제 조금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61평이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부분이고요. 기술적 분석적으로부터 301평 자체가, 이렇게 한 10일 연속 이제 이래 고통을 거의 한 보름까지인데요. 15일 정도의, 보름 정도의 이제 횡보 구간에는 바로 뛰어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좋은 모양의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DMI 지표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수익을 말하다 DMI 지표 지금 5번 강의를 해놨는데 DMI 지표가 주가의 어제 상승에 비해서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상승 DMI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계속 이제 어제 상승했지만 DMI 내부적인 거는 아직까지 호전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호전되기 위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러냐? 주가가 상승하는데 왜 이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거래 대금 부분입니다. 거래 대금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경고했지만 고객의 탁금이 지수가 지금 1960포인트에서 13조 5천 원, 이거는 절대적으로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900에는 고객의 탁금이 16조 15조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증권시장을 떠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문제고, 증권시장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돈 잃은 분들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선물, 특히 옵션 쪽으로 몰리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 한번 숨통이 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가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 현상 나는데 주가가 오늘 이제 21평을 오늘 한번 위에 안착했지만 다시 내려오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쉬어가는 장세, 물론 복지부동에 쉬어가는 장세, 그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떴는데 서서히 코스닥이 저점에 올라올 때 비해서 고점을 서서히 보면 도치 모양입니다. 도치 모양은 뭐냐면 1등 주식만 하고 그 외에 변방에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계속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이 이제 근본적으로 병든 모양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음봉이 많다는 사실이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음봉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 개인들이 계속 물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아직까지 추세가 죽은 추세는 아닙니다. 죽은 추세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도치형 모양이 크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는 물려있는 상태에서 복지부동,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코스닥은 물량 줄이면서 현금화에 복지부동하는 그런 장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여러분 아다시피 540에서 480 떨어진다 할 때도 저였고 480에서도 52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510에서 현금화에 주력했는데 일단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고 한번 쉬어가는 자리 더 좋다 이렇게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자체를 쉬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변곡점이죠. 구름 변곡점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닿여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코스피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현재 굉장히 조금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만 상승 자체가 여러분 지금 기준선 1972포인트에서 저항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아직까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간격이 너무 멀리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후행세편이 음자리에 있는 부분, 그리고 구름이
아직까지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횡보 국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일목균형표 배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한성병원에서 그 일목균형표 중급반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도 되니까 참석하시고요. 서울경제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확대해보면 무심한 자리거든요. 무심한 자리란 것은 주가가 올라가면 두드러 맞고 내려가면 사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안정된 자리는 아닙니다. 왜 안정된 자리는 아니냐면 지금 그 가장 저점과 고점이 35p밖에 안 나요. 35p는 하루 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자리는 저점에서 50p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5p가 더 상승해야만이 주가가 안정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절대 지금은 마음 놓고 그럴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일단 횡보 후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장세가 계속 나온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뭐 글로벌 증시 지금 S&P 나스닥 선물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 외에는 뭐 크게 나쁠 게 없고요. 지금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21경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RSI 지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안정적일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러분 최근 20일에 제일 고점을 오늘 갱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신이 된다면 종합주가도 강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요즘 계속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 파파진 찐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꿰뚫어져라고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반동 국면입니다만은 지금 악재가 자꾸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간 삼성전자는 금물망차들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금물망차들 자체가 137만 5천 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5만 원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만 그물이 빨리 올라가야 되는 올라가지 않으면 그물이 처져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개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만 원이 우리나라 주도 종합주가 10포인트거든요. 지금 그물이 점점 자꾸 내려오는데 한 개 정도는 괜찮지만 2개, 3개 내려오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36만 원, 아직까지 한 4만 원의 여력이 남았는데 빨리 올라가는 게 좋다. 시간적으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올라가기에는 조금 답답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뚫어지게 한번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차트를 그대로 그랬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어제 거 그대로 놔뒀는데 어쨌든 중국 증시는 여러분 상승폭에 62% 반등하고 반동 국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호전된 것은 상해 증시 영향이 중국 증시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중국 증시를 꼭 보시고 삼성전자를 뚫어지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피봇 보면 1피봇 자체가 오늘 열려 있어요. 1970까지 열려 있고 1970포인트로 한번 쳐버려야 됩니다. 치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 아래쪽에 1960 그 다음에 이제 1950 한 뭐 5포인트 이래 있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다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식의 활동성이 조금 굉장히 커요. 활동성이 크다는 것은 좀 움직이는데 이 활동성 자체가 활동성이 크다는 것은 아침과 고와 저가 굉장히 높고 낮다는 건데 이 활동성 자체가 지금 호가 공백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러분께서 이 활동성 좋을 때 잘못 역으로 타면 굉장히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선물에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복지부동을 좀 하면서 지긋하게 물리더라도 기다리고 조금 쉴 때 살 때도 천천히 사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굉장히 재밌죠? 일단 어제 선물이 올라가는 천은 보였지만 바로 매물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매물을 맞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어제 이제 푹 갖고 있던 사람들이 먹다가 이제 콜로 이제 돌아서는 변곡전자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 동향을 보면요, 얘들도 워낙 이제 특히 외국인이 이번에 이제 처음에 이제 워낙 당해가지고 그런지 이제는 아니다 싶으면 본전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특히 그 선물 동향은 뭐 크게 변곡이 없는데 옵션 동향에서 누차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매도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옵션 부분을 꼭 한번 봐줘라. 지금
상승 하락 쪽에서 우리 개인들이 이판사판식으로 지금 걸어놨어요. 한쪽은 영원하게 이 그 선물시장이나 증권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을 만큼 이판사판식으로 걸고 있는데 조금 자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염려스럽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 다우존스 지수 글로벌 증시가 참 빠질 듯 하면서 굉장히 강하죠. 가장 문제가 뭡니까? 글로벌 증시가 심각한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속된 말로 이 모양 이 꼴이 있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이제 국회에서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어 실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제가 우리나라가 좀 안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 국회의원들 입인 분도 있는데 속된 말로 아가리인 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참 희비가 엇갈리죠. 어쨌든 장 자체가 우리도 저도 교양을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데 국회에서도 교양을 좀 지키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장 자체가 저도 우리나라 장이 글로벌 증시처럼 교양이 좀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양이 너무너무 없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많은 분들이 너무 쏘가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쏘금의 근원이 여의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뒷북 치는 모양 그런 모양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저는 여의도고 두 번째는 우리 센TV를 제외한 증권방송의 카드라 방송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진짜 쉬어가는 장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장에서 언뜻 보면 재미없을 것 같지만 선물을 해지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옵션도 해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301의 안착입니다. 301의 안착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너무 절대 이럴 때 너무 힘 안 빼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요, 한쪽, 모든 보면, 랭코 차트를 보면, 랭코 차트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데, 그 하락 추세가 1950포인트거든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1950포인트에서는 이제 지지가 강력하다. 이걸 말합니다. 1950포인트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한 자리죠. 뭡니까? 301평 자리다. 그래서, 랭코 차트가 이제는 1950포인트의 지지를 보이는데, 랭코 차트가 오늘 1975포인트만 돌았으면 급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강력한 매수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기다림이 필요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종합주가지수 매물대가 지금 오늘부터 매물대에 걸려 있습니다. 1975포인트 매물대에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은 만약에 수익 난 종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궁극적으로 이 주가가 제가 이제 1975포인트까지 갔다 않겠는데 조금 쉬어 눌림목을 주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템포 꼭 쉬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선전환도 보시면 삼선전환도가 이제 폭이 낮아요. 삼선전환도 삼선이 1968포인트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1968포인트 이상만 가면은 지금부터 한 6포인트만 한번 뜨면 삼성전환이 붉은색이 납니다. 삼성전환이 지금 3단 하락 후에 붉은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꽤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상세한 거는 수익을 말하다에 상세하게 해놨고요. 이번에 제가 지금 여러분 3단 하락입니다. 3단 하락은 어쨌든 간 주가는 반등 국면을 한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무덤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꼴뚜기가 뜬다고 그 꼴뚜기 잡으러 가면 고래를 잡지 못합니다. 네, 코스닥이 반등했죠. 반등했는 이유가 이저근 잘 나가야 이제 본전했습니다. 본전했습니다. 코스피는 아니거든요. 코스피는 그 사이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 정자산을 코스닥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 복지부동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수익이 안 났습니다. 수익이 안 난 지가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수익 안 난 지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달 반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쉬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손절매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쉬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그렇게 힘겨웠던 양시장의 마디 지수인 1960과 520 일단은 회복을 시켜놓은 상황이지만 양시장 오늘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쉬어가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현금에 주력하자 코스피는 수익률이 플러스권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홀딩하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 노험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분석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이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제장 국내 증시 코스피는 단기 추시선인 20일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고 코스닥도 다시 한번 50거래일 만에 520선 안착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쉬어갔던 미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발표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벤트가 많은 한 주인데요. 종목별 대응 전략 이드콕 멘트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소원 리스트와 포트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방송을 시행했습니다. 10여가지의 품목을 소원 성취 리스트에 합류시켰는데요. 립밤과 텀블러 생산화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휴대전화 케이스를 또 최근에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어그부츠와 장갑, 콘서트 티켓까지 알차게 소원 성취 리스트에 옮겨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열식 가습기와 함께 100만 원대의 부스다운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콘도 이용권이 아직 미사용을 했지만 조만간 스키장 여행을 떠나볼 생각입니다. 총 구입 가격이 25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포트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시리스트 먼저 살펴볼게요. 어제장에서 다시 담아봤죠. 횡성 한우 담아서 고향기를 좀 두 손 가득히 가져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30만 원대 회식비를 좀 담아봤는데요. 조만간 수익을 봐서 저희 팀이 회식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만 원대 목도리는 조만간 위시리스트로 옮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MC넥스 2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포트폴리오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17만 2,250원에 들어가는데요.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6만 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MC넥스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손익이 37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1.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메디톡스는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MC넥스는 1%대 반등해줬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시장 상황이 약간은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죠.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코스피 지수가 치고 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빠른 모습으로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어찌 보면 당연한 순환매 차원에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동안의 낙폭 과대주부터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종목들 이외에도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지수가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들의 되돌림 파동이 좀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은 당연한 그런 결과지만은 그동안의 코스닥의 순환매를 기다려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반가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 라인들이 잡혀있던 상황들이 있었죠. 어제 코스닥 쪽에서 파트론이나 SFA 이런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OLED 관련 섹터들 이외에도 큰 폭으로 자리를 잡는 종목들이 조금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폭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체적인 섹터들을 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세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봐서는 기관 매수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좀 주춤한 상황을 틈타서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쪽의 종목들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코스피 쪽의 종목들은 상당히 좀 빠르게 상승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섹터들은 내일 정도 정리를 해서 매수에 임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번 코스닥 상승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게임주라든지 바이오주들, IT 부품주들, 그리고 LED 관련주들의 역할이 좀 컸기 때문에 재차 되돌림 파동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 섹터들의 연속성이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제도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금은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나 제가 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기관들의 매도세, 그러니까 투신 쪽에서의 매도세가 멈춰주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 메디톡스의 주가는 반등권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투신권에서 매도가 좀 나왔었죠. 상당히 좀 재미없는 플레이의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만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들의 매도세가 멈췄을 때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큰 폭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어제처럼 결국에는 투신 쪽의 매도세가 나와서 하락폭을 좀 키웠지만 어제 기관 매도세가 연기금 쪽에서의 물량이 상당히 좀 하단 쪽에서부터 받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의 매도세를 조금 흘러가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21선과 61선 지지가 강한 반등으로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왔을 때의 흐름이 현재 하락 구간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의 안착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해서 조금은 짜증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수도 좀 있겠지만은 현재 실적이라든지 재료성 매매 상황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도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베팅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MCNX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승 탄력이 어제 좋았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제가 어제 이 MCNX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이 MCNX가 좀 종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MCNX를 말씀드렸을 때 메디톡스와는 좀 다르게 기관 매수세로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끌어올린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재차 기관 쪽의 매수세로 저점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구간은 낙폭이 과대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과 투신 쪽에 조금은 매수세로 인해서 꺾이는 구간에서의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이런 꺾이는 구간에서의 서서히 저항 라인들을 돌파하는 현재 구간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주가 흐름을 관찰하면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종목을 고도저수, 그러니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정도 서서히 체크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단기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기관이 수급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코스피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는 상황에서 다음 신규 종목은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서 선택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AS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제 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네, 청말해 새해 들어서자마자 급락해서 1960선에 밀린 이후에 아주 좁은 박스권, 이후에 종가상 1960을 회복했던 건 바로 전일이 처음이었었는데요. 21 이평도 사실상 거의 터치하는 분위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파고를 하나 넘어야 합니다.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날아들 텐데 일단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예상치를 충족시켜 줄 경우 시장은 얼마나 추가 반등할 수 있을지, 일단 중국 지표가 그랬던 것처럼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반등밖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기대치를 약간 낮추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BOJ 결과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주 후반에 실적 발표도 줄줄이 대기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BOJ 이후에 자동차주의 실적이 나온다는 것도 전 순서상 일단 마음이 좀 드네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